동틀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 끝자락에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른 아침, 하나둘 일어나는 동네 사람들보다 더 일찍 문을 여는 곳.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그저 할아버지 국밥집이라 불렀죠. 주인장인 이영만 할아버지는 78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깊게 파인 주름만큼이나 오래된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무쇠솥에 정성껏 국을 끓이는 모습은 동네의 일부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국밥도 한 그릇 주세요. 아침 6시 30분, 첫 손님은 늘 공사장에 나가는 인부들이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커다란 국자로 뜨거운 국물을 떠냈습니다. 국물이 담긴 사발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이영만 할아버지의 손길은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탁자 위에 놓이는 소리와 함께 가게 안은 고소한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이 맛이면 오늘 하루도 힘이 날 것 같네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은 손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의 국밥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정성껏 끓인 국물,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젊은 건달들이 나타나 가게마다 돌며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죠. 처음에는 큰 길가의 가게들만 괴롭히더니 이제는 골목 안쪽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는 문방구 아저씨도 당했다면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반항했다가 가게 물건이 다 부서졌다고 하더군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손님들의 작은 속삭임이 가게 안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건달들은 이영만 할아버지의 국밥집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작고 허름한 국밥집이 그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영만 할아버지는 그런 소문에도 무심한 듯 오늘도 묵묵히 국밥을 끓이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 속에 담긴 단단함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불에 달궈진 무쇠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은 단단하게 다져진 사람이었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영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가끔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국자를 드는 시간만큼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평화롭던 국밥집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목요일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북적이던 국밥집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들어온 것은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 셋이었습니다. 문소리에 놀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향했습니다. 가게 안의 온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죠. 여기가 그 유명한 할배 국밥집이라는 데냐? 건달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가게 내부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손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국밥만 바라보기에 바빴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이영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국자를 들고 국밥을 뜨기만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의 평온한 모습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건달들은 이런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배, 국밥집 하나가 뭐라고 이렇게 뻣뻣 돈 좀 벌어야지. 이 동네 가게들은 다 우리한테 보호비를 내고 있다고. 건달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영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국밥을 담아내고 있었죠. 마치 그들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 이 할배가 귀가 먹었나? 내가 하는 말이 안 들려? 건달이 테이블 위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도 일이 있어서. 손님들이 서둘러 돈을 놓고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곧 가게 안에는
이영만 할아버지와 건달 셋만이 남았죠. 건달들은 기세가 오른 듯 가게 안을 거닐며 물건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 국밥집도 이제 우리 구역이야. 알았어. 매달 50만 원씩 내면 우리가 보호해줄게. 가장 젊은 건달이 부엌 쪽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들추려 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의 눈이 처음으로 그쪽으로 향했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은 국자를 더욱 단단히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에이, 반응이 없으니 재미없네. 건달들은 가게 안을 더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걷어차고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떨어뜨렸죠. 깨지는 유리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액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영만 할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여성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할아버지, 포장해 갈. 여성은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 건달 중 하나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이, 어디가, 이제 막 재미있어지려는 참인데. 건달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그 순간 이영만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솥뚜껑을 덮고 국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동작이었지만 가게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손, 내려놔라. 처음으로 입을 연 이영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도구를 꺼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건달은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국밥집 할아버지가 그저 우스운 존재로만 보였던 것이겠지요. 할배가 뭐라고? 안 들리는데 더 크게 말해봐. 건달이 여성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기자 여성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건달의 동료들도 킬킬거리며 웃었죠. 이제 그들은 이영만 할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배한테 세상 물정 좀 알려줘야 할 것 같.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건달의 팔을 잡아채더니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쿵! 건달은 바닥에 등을 부딪히며 나가 떨어졌죠. 그 속도와 힘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뭐야? 나머지 건달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이영만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그의 몸놀림은 78배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한 건달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목덜미를 정확히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죠. 10초도 되지 않아 건달 셋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의 호흡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성 손님은 놀란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입에서는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죠. 할아버지. 이영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국자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 다시 국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때 가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건달들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여성 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를 위협했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쓰러진 건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경찰은 이영만 할아버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인 후 조심스럽게 이영만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죠. 실례지만 혹시 북파공작원 12기 이영만 선생님 맞으십니까? 그 말에 가게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쓰러진 건달 중 한 명이 신음을 내뱉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잠시 국자를 들고 있다가 천천히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문중삼 경감인가? 경찰은 감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곳에서 뵙게 될 줄은. 이영만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국밥 한 그릇을 떠서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먹고 이야기하게. 경찰은 공손히 두 손으로 국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보물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 모습을 본 동료, 경찰과 여성 손님은 의아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북파공작원이 뭐죠? 여성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중삼 경감의 아들이라는 경찰은 국밥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했을 때 목숨을 걸고 북한에 침투했던 특수요원입니다. 대부분이 돌아오지 못했죠. 경찰은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이영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17명의 목숨을 구하고 돌아오신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여성 손님은 놀란 눈으로 이영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조용한 국밥집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영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국밥을 떠낼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이튿날 아침 국밥집은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동네의 삽시간에 퍼진 모양이었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영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제와 다름없이 묵묵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3명을 순식간에 제압하셨다면서요? 북파공작원이라는 게 정말인가요? 17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이런저런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영만 할아버지는 그저 국자로 국밥을 떠줄 뿐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불러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경찰 2명이 국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왔던 문중삼 경감의 아들과 나이 지긋한 다른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손히 인사를 건넸죠. 선생님, 어제 체포된 건달들은 최근 동네를 어지럽히던 갈천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의 두목까지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든 경찰은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액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깨진 사진을 복원해 가져왔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몇 명의 동료들이 함께 서 있었고 그들 모두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이영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경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고 이영만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더 깊게 담겨 있었죠. 그날 오후 가게 벽에 작은 기사 한 장이 붙었습니다. 국가기밀작전 중 17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 그가 지금 국밥집을 지킨다. 누가 붙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기사는 삽시간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기사를 사진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영만 할아버지의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매일 아침 국밥을 드시던 그 조용한 할아버지가 생각해보면 항상 뭔가 달랐어요. 그 눈빛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달들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소식도 동네에 퍼졌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영만 할아버지가 있었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했습니다. 손님들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볍게 웃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저 매일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대접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으려는 찰나의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지팡이에 의지한 모습이 이영만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이영만 할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켜고 국자를 들었죠.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대장님. 그 말에 이영만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죠. 자네, 이상철인가?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45년 만입니다. 이영만 할아버지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국밥 한 그릇을 떠서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고 이야기하세. 노인은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맛있습니다. 역시 대장님의 손맛은 변함이 없군요. 이상철 노인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감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 깃든 존경심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우리 부대원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르는 척하고 싶은 아픔이 스쳐 지나갔죠. 셋입니다. 저와 대장님, 그리고 박영수. 하지만 영수는 이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곧 우리도 떠나겠지요. 두 노인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두 사람의 어깨를 누르는 듯했죠. 창밖으로는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네 건달들을 단숨에 제압하셨다고요. 이상철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실력이 그대로시군요. 이영만 할아버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이 든 호랑이도 이빨만큼은 남아있는 법이지. 두 사람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웃음이었죠. 그 웃음소리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위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대장님이 우리를 모두 구해주셨지요. 저희는 모두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17명 중 14명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3명은 이영만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말이죠. 나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야. 이영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마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에 품어온 무거운 돌을 끄집어내는 것 같았죠. 아닙니다. 대장님, 우리 모두 목숨을 걸고 간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대장님 덕분에 대부분이 살아 돌아왔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첩이었지만 그 안에는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김민호의 손자입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태산의 딸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영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구해낸 동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죠. 다 잘 살고 있구나. 이영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대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대장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철은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굽은 어깨가 흔들렸죠. 저는 왜 그동안 대장님을 찾지 않았는지 후회됩니다. 대장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셨는데. 이영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소주병 하나를 꺼냈죠. 자네와 마실 날이 올 줄 알고 남겨둔 것이네. 두 노인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기억, 동료들의 이야기, 세월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때로는 웃음이 나오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잃은 동료들도 저 별이 되어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대장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이영만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이 이제야 제대로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 훈장과 함께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필요 없네. 나는 그저 국밥이나 끓이며 살고 싶을 뿐이야.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듯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살아남은 동료들이 대장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국밥집은 평소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영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점이었죠.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영만 할아버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이영만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그의 눈빛에는 뭔가 망설임이 있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봤어요. 할아버지께서 그 건달들을 제압하시는 모습을.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국밥을 떠서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말은 천천히 해도 된다. 청년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감탄사를 내뱉었죠.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영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제 이름은 강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이 동네를 떠돌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오래 버티지 못했거든요. 준호는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도와드릴게요. 제가 힘쓰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영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밥집 일은 별로 없네. 그저 국을 끓이고 손님에게 대접하는 일뿐이야. 준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릇도 닦고 재료도 손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돈은 많이 바라지 않아요. 그저 배우고 싶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오거라. 늦으면 안 된다.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거의 뛰어다닐 것처럼 기뻐했죠. 감사합니다. 꼭 시간 맞춰 오겠습니다. 이렇게 국밥집에는 새로운 얼굴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다음 날 새벽 5시 전에 가게에 도착했고 이영만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준호의 성실함과 열정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국물을 쏟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말은 적었지만 정확한 지시와 가르침으로 준호를 이끌었죠. 국을 끓일 때는 서두르면 안 된다. 천천히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끓여야 한다. 재료는 신선한 것을 고르고 정성껏 다듬어야 한다. 손님에게는 항상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게 국밥의 맛을 좌우한다. 이영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단순히 요리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준호는 그 모든 것을 열심히 배우며 성장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밥집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 덕분에 젊은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국밥집은 단순히 맛있는 국밥을 먹는 곳을 넘어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준호는 조심스럽게 이영만 할아버지에게 건의했습니다. 할아버지, 메뉴를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떨까요? 국밥의 맛은 그대로 유지하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이드 메뉴를. 이영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봐라. 하지만 국밥의 맛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말아라. 준호는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의 아이디어와 이영만 할아버지의 경험이 만나 국밥집은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중 준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국은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따라 하는데. 할아버지, 국밥 맛이 안 나요. 이영만 할아버지는 잠시 국자를 들고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뜨거운 불을 견디며 천천히 우려내야 깊은 맛이 나지. 그 말을 듣고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깨달음이 떠오른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견디며 살아가야 진짜 맛이 나는 거겠죠. 이영만 할아버지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약속된 기념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양복이었죠.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머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께서 다녀오시는 동안 제가 가게를 지키겠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죠. 그래, 그럼 부탁한다. 이영만 할아버지가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물론 가게는 잠시 닫아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고 싶어요. 이영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두 사람은 함께 국밥집 문을 닫고 기념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기념식은 서울 시내 한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 그리고 살아남은 부파공작원들과 그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와 준호가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죠. 대장님, 이상철이 먼저 다가와 이영만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영만 할아버지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백발이 되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대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대장님 덕분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감격에 찬 인사가 오갔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모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표정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념식은 정부 관계자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파공작원들의 희생과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영웅들에게 늦게나마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약속했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영만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지만 그는 꿋꿋하게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훈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를 비롯한 살아남은 부파공작원들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되었죠. 이영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이 훈장은 돌아오지 못한 우리 동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짧지만 무게 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이영만 할아버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그를 맞이하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이영만 할아버지는 부하들과 함께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슬픔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대장님, 국밥집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약 40년 정도 되었네. 왜 하필 국밥집이었습니까? 이영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추운 겨울밤 북에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였지. 배도 고프고 추위에 떨고 있었을 때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나?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사주겠다고 했었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국밥집을 열었네. 처음에는 잠시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평생의 일이 되었군. 기념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은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고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죠.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준호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이영만 할아버지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국밥의 깊은 맛을 내는 비법부터 손님을 대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배우며 하루하루 발전해 나갔죠. 준호야, 오늘은 내가 국을 끓여보거라. 어느 날 아침 이영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국을 끓여도 될까요? 내 실력을 믿는다. 이제는 내가 도전해 볼 때가 됐어.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일을 직접 하게 된 것이죠. 이영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한쪽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작은 조언을 건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준호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었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국이 완성되었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내가 끓인 첫 번째 국밥이다. 손님께 대접해보거라. 준호는 조심스럽게 국밥을 떠서 손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님은 국밥의 향기를 맡고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곧 밝은 표정을 지었죠. 오늘 국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더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군요. 준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이영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준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준호가 문득 이영만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기념식 날 들었어요. 국밥집을 연 이유가 전우들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그런데 왜 40년이나 계속하신 거예요? 이영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네.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 사람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한 그릇이 힘이 되길 바랐네. 준호는 감동한 표정으로 이영만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구하지 못한 전우들을 생각하며 매일 국을 끓였지. 그들도 이 따뜻한 한 그릇을 먹고 싶어 했을 테니까. 이영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국밥 한 그릇의 깊이를. 이영만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의 작은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국밥집의 명성은 더 커졌습니다. 기념식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제는 단순히 맛있는 국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영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진짜 영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고 싶어 했죠. 하지만 이영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밥을 대접할 뿐이었습니다. 준호야, 이 국밥집이 언젠가는 내 것이 될 거다. 어느 날 저녁 이영만 할아버지가 문득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께서 오래오래 하셔야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나는 내 약속을 지켰고 이제는 내가 이어갈 차례가 올 거야. 이영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결의가 솟아올랐습니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이 국밥의 맛과 정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질녘 둘은 함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곤함의 한숨이 아니라 만족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영만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깊이는 어쩌면 이렇게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그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밥 한 그릇의 깊이가 아닐까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담긴 인생의 무게와 삶의 지혜, 그리고 사랑. 이영만 할아버지와 준호의 국밥집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닌 진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국밥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녹아 있으니까요.